안녕하세요. 자식 걱정, 돈 걱정에 오늘도 잠 못 이루고 계시나요? 오늘 밤은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편안히 누우세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세요. 잠 못 이루는 세 사람. 새벽 3시. 58세의 김영수 씨는 은행 30년, 퇴직을 6개월 앞두고 있습니다. 박순자 씨 62세로 은행 창구직 직원으로 37년을 일하고 현재 퇴직 2년 차입니다. 마지막 이철호 씨는 65세로 식당을 35년 운영하다 3개월 전에 폐업을 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 모릅니다. 하지만 같은 이유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걱정 때문입니다. 김영수 씨의 아들 걱정 이야기입니다. 김영수 씨에게는 29세 아들이 있습니다. 준호. 3년 전 대기업을 그만두고 창업했습니다. 김영수 씨는 5천만 원을 줬습니다. 퇴직금의 절반이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매달 적자를 메우는 건 김영수의 월급입니다. 어느 날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아빠, 이번 달도 200만 원만. 김영수는 답장했습니다. 알았다. 계좌 확인해봐.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대학까지 보냈는데, 대기업까지 들어갔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저녁 아내가 말했습니다. 준호가 당신한테 받은 돈 총 1억 넘어. 언제까지 이럴 거야? 김영수는 말이 없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계산했습니다. 퇴직금 1억 5천. 1억을 이미 썼으니까 5천만 원 남는다. 이 돈으로 20년을 살 수 있을까? 계산이 안 나왔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금방 떴습니다. 자식을 위해 산 건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 이번에는 박순자 씨의 돈 걱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박순자 씨는 오전 10시에 일어났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관리비 15만 원, 식비 40만 원, 병원비 20만 원, 통신비 7만 원, 합계 82만 원. 박순자 씨는 37년 동안 은행 창구에서 일했습니다. 매일 고객을 응대하고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연금 90만 원에서 82만 원 쓰면 8만 원 남습니다. 8만 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통장을 받습니다. 1억 5천만 원. 한 달에 100만 원씩 쓰면 12년 반. 74살까지. 그 다음엔 박순자의 어머니는 92세까지 사셨습니다. 90살까지 산다면 부족합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엄마, 집 팔고 부산으로 와. 4억 받으면 2억으로 집 사고 2억 남으면 노후 편할 거야. 박순자는 대답했습니다.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딸 말이 맞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집은 40년 추억이 담긴 곳이었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아프면 어떡하지? 암 걸리면 몇 더? 1억 5천으론 부족해. 밤이 되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자식한테 짐 되고 싶지 않은데 박순자가 무서워한 건 가난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에게 손 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언젠가 돈이 바닥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이철호 씨는 돈 걱정, 자식 걱정에 오늘도 새벽에 잠을 깨어 밤을 지새우고 아침에야 잠이 들어 오후 2시에 일어났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라면을 끓였습니다. 혼자 먹었습니다. 이철호 씨는 지금 혼자입니다. 아내는 1년 전 떠났습니다. 1년 전 아내가 말했습니다. 식당 그만둬. 이미 적자잖아. 이철호는 말했습니다. 내가 책임질게. 아내는 울었습니다. 당신 65살이잖아. 아내는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이철호는 붙잡지 않았습니다. 지금 남은 돈은 7천만 원. 딸이 하나 있습니다. 결혼해서 아이 둘을 낳고 삽니다. 하지만 이철호는 딸에게 연락하지 않습니다. 핸드폰에는 딸의 메시지가 여러 개입니다. 아빠, 연락 좀 해요. 명절에 우리 집 와요. 아빠, 제발 답장이라도 해줘요. 이철호는 읽지 않았습니다.
애한테 무슨 낯짝으로. 창피했습니다. 식당 망친 것. 7천만 원밖에 못 모은 것. 65살에 월세 30만 원 원룸에 사는 것. 해가 졌습니다. 7천만 원. 한 달에 100만 원씩 쓰면 6년. 71살까지. 그 다음엔 밤이 되었습니다. 천장을 보았습니다. 35년 일했는데 왜 이렇게 남는 게 없을까? 이제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부처님의 지혜의 말씀 중 자식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김영수는 절에 들렀습니다. 스님이 법문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당신의 그림자가 아닙니다. 각자의 길을 걷는 존재입니다. 김영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식의 삶은 부모가 대신 걸어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깨어야 합니다. 부모는 가르칠 수 있으나 대신 깨워줄 수는 없습니다. 김영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아들을 깨워주려 한 게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만들려 했다는 것을. 법문이 끝났습니다. 김영수는 절마당을 걸었습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걱정이 지나치면 집착이 됩니다. 부모가 해야 할 일은 걱정이 아니라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김영수는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호야. 아빠가 미안하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라고 했어야 했는데. 아빠는 이제 내 길을 믿는다. 아빠가 할 일은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거더라. 고마워, 아빠. 김영수는 하늘을 보았습니다. 자식 걱정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자식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자식의 길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집착하지 마십시오. 자식은 당신의 소유물이 아니라 세상에 잠시 맡긴 존재입니다. 마이너스 니체의 지혜 중 돈에 대하여. 박순자는 도서관에서 니체의 책을 펼쳤습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은 자신이 부족하다고 믿는 사람이다. 박순자는 멈췄습니다. 자신은 1억 5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아파트도 있었습니다. 연금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가난하다고 느꼈을까? 계속 읽었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적은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다. 박순자는 깨달았습니다. 불안한 이유는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충분하다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부는 많이 소유하는 데 있지 않고 적게 필요로 하는 데 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가난은 적게 가진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원하는 것이다. 박순자는 1억 5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3억이 있으면 안심될 것 같았습니다. 5억이 있어도 10억을 원할 것이었습니다. 부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욕심을 채우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욕심을 줄이는 것입니다. 박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지금 충분한 걸까? 한 달 생활비 82만 원, 연금 90만 원, 매달 8만 원씩 남습니다. 1억 5천은 비상금입니다. 아프지 않으면 평생 안 쓸 수도 있습니다. 나는 충분해. 박순자는 깨달았습니다. 돈 걱정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돈을 더 버는 게 아니라 지금 가진 것의 충분함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박순자는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지야, 엄마는 여기 그대로 살 거야. 이 집이 좋아. 대신 명절에 애들 데리고 와.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딸이 웃었습니다. 알겠어, 엄마.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필요 없는 것을 가지면 언젠가 필요한 것을 팔게 된다. 박순자는 충분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지혜 마이너스 지금에 대하여. 이철호는 새벽 공원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퇴직금 3억 받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불안하더라고요. 이철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가 책을 펼쳤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이었습니다. 부족한 것을 세는 대신 가진 것을 세십시오. 그리고 지금 가진 것이 한때는 간절히 바라던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이철호는 생각했습니다. 7천만 원. 35년 전 식당을 시작할 때는 이 돈이 꿈같은 돈이었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걱정이 올라오면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건강하다. 나는 밥을 먹을 수 있다. 나는 지붕 아래 잔다. 나는 충분하다. 이철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부족한 것만 세었습니다. 하지만 가진 것도 있었습니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걸을 수 있다. 7천만 원이 있다. 집이 있다. 딸이 있다. 손주가 있다. 이철호는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아빠, 미안하다. 아빠, 괜찮아? 그냥 내 목소리 듣고 싶어서. 딸이 울었습니다. 아빠, 명절에 우리 집 와요. 응, 갈게. 손주들 얼굴 보고 싶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이철호는 이제 알았습니다. 자신이 살아야 할 이유를. 딸이 있습니다. 손주가 있습니다. 아직 볼 수 있는 내일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현재만이 진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무십시오. 이철호는 더 이상 과거를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미래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충분해. 6달이 지났습니다. 김영수는 퇴직했습니다. 아들은 아직 스타트업을 합니다. 하지만 김영수는 더 이상 돈을 보내지 않습니다. 대신 한 달에 한 번 만나 밥을 먹습니다. 이야기를 듣습니다. 잘하고 있어. 아빠는 널 믿어. 김영수는 이제 새벽에 깨지 않습니다. 박순자는 집을 팔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계산하지 않습니다. 손녀에게 용돈을 주고 딸에게 반찬을 해줍니다. 나눌 수 있다는 게 기쁩니다. 박순자는 이제 편안히 잠듭니다. 이철호는 일주일에 3번 딸 집에 갑니다. 손주를 돌봐줍니다. 온 가족이 밥을 먹습니다. 이철호는 행복합니다. 이철호는 이제 새벽에 눈을 뜨지 않습니다. 세 사람은 여전히 서로 모릅니다. 하지만 같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걱정의 실체는 현실이 아니라 마음이 만든 그림자라는 것을. 잠시 정적. 당신을 위한 지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걱정은 미래에 대한 허상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하며 오늘을 잃지 마십시오. 니체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적은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가난은 적게 가진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원하는 것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지금 가진 것이 한때는 간절히 바라던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잠시 정적. 자식 걱정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자식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자식의 길을 믿는 것입니다. 돈 걱정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돈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가진 것의 충분함을 아는 것입니다. 미래 걱정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미래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을 온전히 사는 것입니다. 잠시 정적.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이 부족한가? 천천히 대답해 보세요.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지붕 아래 잡니다. 나는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충분합니다. 매일 밤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충분합니다. 그러면 당신도 알게 될 것입니다. 새벽 3시의 평화를. 오늘 밤은 편안히 주무세요. 당신은 충분합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세요.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당신은 충분합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